참고로 AD 18년에 백제가 십제란 이름으로 처음에 건국을 했죠. 죄송합니다. AD 18년이 아니라 BC 18년이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이 전 왕이 100살 한 140살 이렇게 살아야 되고 63살에 애를 낳았어야지 이게 되고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신라를 공부했고요. 신라의 3대 4대 임금인 유리이사금, 탈의이사금, 그리고 신라 왕조 전체를 한번 개관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백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하고 그 후로 이제 백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왕조 계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구려와 또 신라에 대해서도 왕조 계보도를 봤는데 또 백제만 보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좀 섭섭하겠죠. 네, 백제가 온조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조왕, 그리고 백제는 그 초반에는 왕위의 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조왕, 다로왕, 기루왕, 계로왕 이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게 페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제 초고왕, 구수왕 이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사반왕까지 가다가 사반왕에 이어서 이제 고이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표와 여기 있는 표를 이어서 보면은 마치 고이왕이 그 5대 초고왕의 동생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연대를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 전 왕이 100살 한 140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고이왕 엄마가 63살에 애를 낳았어야지 이게 되고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고이왕이 왕위를 이제 찬탈을 하고 나서 적당히 이렇게 혈통을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위를 이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백제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이왕, 또 채께왕, 또 분서왕, 또 비류왕, 기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근초고왕이 나올 때도 그렇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여기가 또 왕이 찬탈하고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좀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문주왕에서 그 다음 이렇게 상근왕, 동성왕 이어질 때도 뭔가 백제는 무언가 왕위가 계속 초반에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다가 그 뒤로는 계속 뺏고 죽이고 이런 식의 왕위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또 나라가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잘못되게 남아있느냐? 왜냐면 백제가 이제 기록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도 기록이 좀 부족해서 특히 왕비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나와도 그냥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이게 실리게 되는 거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나 말이 되지 않은 걸 발견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 사설을 많이 참조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근구수왕이라고 이제 있는데 근구수왕 14대 임금이고 요 앞에 근초고왕이 이제 13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고요. 이때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인다. 이 정도 아마 국사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21대 계로왕 때 와서는 오히려 장수왕이 침입을 해와서 결국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운의 왕이기도 하죠. 이 문주왕 때 위례성에서 도읍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이동을 했다가 동성왕, 무령왕을 거치면서 또 백제 부흥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크게 또 중흥을 했던 데가 바로 26대 성왕 때였죠. 이때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았다가 신라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다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성왕은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상은 이제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우왕 때 잠깐 다시 전성기를 밟아볼까 했는데 결국 나당연합군의 침입으로 의제왕 때 멸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31대 약 700년 정도로 해서 왕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만나볼 백제 임금들은 지난 시간 온조왕 때 시작을 했죠. 자, 2대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그리고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까지 이렇게 총 6명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다루냐고요? 앞에서는 뭐 많으면 뭐 한 3명, 뭐 2명 이렇게 이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 왜 그런지 한 명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백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부여사에서 또 고구려사에서 처음 또 백제 건국을 이야기했을 때, 또 지난 시간 또 신라를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 백제 건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최초에 이 고구려에서 동명성왕이 두 번째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소선호, 그리고 소선호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그곳으로 졸본을 떠나 이곳 마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고구려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유리 왕자 때문에 이들은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마한에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마한에서는 그 당시 위에 있었던 이 말갈족 때문에 매우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이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마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죠. 방패막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마한 대신에 백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참고로 AD 18년에 백제가 십제란 이름으로 처음에 건국을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백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죄송합니다. AD 18년이 아니라 BC 18년이었습니다. 기원전 18년에 십제로 개국을 했다가, 이 뒤로 이제 말갈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계속 해주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마한과 척을 두다가 AD 26년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마한을 멸망시키죠. 마한 전체를 통합하고 맙니다. 나라 이름을 십제로 했다 백제로 바꾸고요. 자신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했습니다. 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이 부여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도 졸본 부여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부여에서 나오는 갈사 부여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죠. 백제 왕실은 아예 자신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마한이 멸망했지만 마한 사람들은 마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흥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었죠. 백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패한 부흥군들이 신라에 의탁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백제와 국경을 맞닿고 있던 신라는 처음부터 원수지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던 백제는 마한을 멸망시키고 이후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넓혀서요. 이제 이전의 마한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 나라를 세운 온조왕이 죽고 2대 다루왕이 즉위했습니다.